자, 이제 저번 아까 제일 첫 번째 본 통 있죠? 세력이 좋은 거. 네. 이제 그게 식량이 많으면은 분봉열이 딱 나게 돼 있는 벌이요. 근데 지금 식량이 없으면은 분봉열이 잘 안 납니다. 왜? 분봉을 해서 왕이 나가려면은 가서 집도 지어야 되고, 같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밖에서 꿀이 두르는 밀원이 아가씨나 뻗이 많이 펴서 있다 그러면은 나가는데 지금 날씨도 찬데다가 꿀 두르는 밀원 식물도 없고 또 가지고 나가야 될 식량이 없다 하면은 분봉열이 안 나요. 나가서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집 짓고 집 질라도 먹이가 있어야 집을 집니다. 밀랍을 분비하려면 그냥 자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꿀을 먹고 먹은 거에 한 10분의 1, 뭐 한 8분의 1 이 정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분봉 나갈 때는 언제든지 뱃속에다 꿀을 그들먹하게 먹고 나가. 근데 뭐 제대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당장.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왕대를 안답니다. 그래서 아가씨 꿀이 1년 생산량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가씨 꿀을 뜨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분봉을 시키지 말아야 돼. 벌 1년 내 기르는 것이 아가씨 꿀 뜬다고 해도 과언이 안 해. 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뜨기 전에는 세력을 최대한 좋게 해서 계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가상을 올린다든지 12매상회로 큰 통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하여튼 강군이 되어서 분봉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꿀이 잘 들어올 때나 외부 기온이 높을 때 또 왜 그러냐면 벌이 분봉 나가서 집 짓고 밖에 가서 한디 가서 살라고는 날씨가 춥다 나가면 자기들이 죽을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럼 안 나가요. 왕대를 달았다가도 왕대를 다시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놈이 태어나면은 오히려 나를 공격할 수 있다 해갖고 왕이 여왕벌이 가서 죽여버려. 태어날 여왕벌 후계자를. 자, 그래서 보온이 과다할 때, 지금 이런 벌은 보온은 과다하지 않아요. 그냥 알벌통에도 있으니까 대신에 비닐우개포 하나 정도만 조금 앞으로 이제 비껴줘야 될 것만 남아있어요. 또 아니면은 벌통 안에다가 보온판을 넣은 것이 있어갖고 그게 칸막이 역할을 한다면은 뭐 반이로 막아놨다. 그러면 분봉열이 납니다. 예? 더 좁아지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산란할 곳이 없다든지 협소할 때 또 집안이 협소하다든지 지금 저 집안이 벌이 꽉 찬 거는 협소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 통이로 바꿔줘야 돼. 큰 통이로 바꿔줘야 돼. 아니면 게상을 올리든지. 스티로프통 게상도 있어요. 다시 저기다가 스티로프 게상을 올리면 더 좋습니다. 나무 통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왜? 따뜻하니까. 또 아니면 분봉열이 잘 나는 인자를 아까 뭐 쌓아놓은 인자, 쌓아놓은 어떤 성질이 있지만은 분봉열이 잘 나는 인자를 가진 벌이 있어요. 사람도 바람 잘 피우는 인자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또 토종벌은 재래종벌은 서양종에 비해서 분봉열이 잘 납니다. 건 뜯으면 19만 점 늘어났다 하면 분봉 나요. 그래서 뭐 손자 분봉까지 난다. 한 번 나고 두 번 나고 세 번 나는 게 손자예요. 첫 번 나고 두 번째 하면은 세 번째 나면 손자 분봉이라고 해요. 또 여왕벌이 늙거나 불구왕, 또 왕이 조그맣다든지 이런 때 잘 나고 아니면 봄부터 일찍 뭐 1월 말부터 시작했느냐 2월 중순이나 하순부터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일찍 여왕벌이 알을 많이 난 것이 또 분봉열이 잘 납니다. 또 외부에서 꿀이 들어온다든지 식량이 많다든지 저 벌도 식량이 많고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면은 금방 내 왕대 달아요. 이제 다시 봉충을 하나 뺐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런 것을 임신은 잠재울 수가 있죠. 또 착봉이 강하게 되었을 때 이쪽에 아까 벌이 사실은 착봉이 강하게 돼 있는 정도예요. 보온을 안 하면은 착봉이 강하게 되고 보온을 약하면은 착봉이 조금 약하게 됩니다. 보온을 잘해주면. 그러니까 봄벌을 기를 때 착봉을 강해서 길러서 하는 좋은 방법이 있고 그러면 춥게 기르면 강해져요. 대신에 벌 숫자에 비해서 육아 면적을 넓게 가질수록 탈이 없어가며 좋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벌을 저거보다 더 많이 길러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육아 면적이 더 넓어지죠.
또 봉충이 많다든지, 또 요새는 중부보다는 남쪽이 저녁 기온이 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더 따뜻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군사라면 남쪽 벌이 분봉열이 더 납니다. 같은 벌이. 또 외부 기온이 8월 달에는 더웁잖아요. 그러면 외부 기온이 8월 달에는 저렇게 절대로 유지가 안 돼요. 벌써 분봉 나갔어요. 8월 달 되면은. 더워서 저렇게 식구가 빡빡하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자, 보온물, 지금 저기는 이제 보온물이 바닥에는 스티로폼 하나 해놨는데, 땅에다 놓은 것보다는 그래도 따뜻은 합니다. 그래서 분봉열이 날 때는 완전히 해체해 주는 게 좋은데, 뭐 바닥 정도는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또 식량을 아까 저건 아주 진짜 너무 무리할 정도로 최소화된 거예요. 사실은 육아에 잘못하면 지장이 가요. 그러면 새끼를 알을 안 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길르던 유충을 죽입니다. 밖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안위도 없다 하면은 제일 투자를 적게 한 것부터 죽여나가기 시작이고, 제일 마지막에 어느 걸 죽이느냐? 봉충을. 봉한 거 있죠. 요거를 뚜껑을 막 긁어냅니다. 요게 마지막에 식량이 없어서 죽을 때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이제 벌이 일반 벌들이 아사하고 마지막에 여왕벌하고 일부 벌들만 남죠. 그래서 미리 계상이나 가상이나 12매상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또 소초강을 넣어서 계속 산란을 받아주는 게 좋고, 또 봉충을 빼내서 아까 다른 약군에다가 이렇게 보조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 출입구도 어느 정도 충분히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은 아까 이제 비닐로 개포 덮은 것을 이제 분봉열이 식량이 많아지면 할 것 같으면 벗겨버리고, 그러고서 다시 계상이나 가상을 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계상 관리인데, 분봉열이 일어나려면 왕대 털을 아까 보셨죠? 요거를 자꾸 만들고 거기다 알을 낳는데, 일단 알을 낳으면은 분봉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잘 안 가라앉아요. 그래서 낳기 전에 계상을 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6매 빨리 하는 사람은 뒷벌이 좋으면 한 2장씩 되면 6매 때부터도 올리고 7매 정도서도 올리고, 또 어느 사람은 8매서도 올립니다. 그거는 분봉열이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그 관리 방식 따라서 조금 일찍 하는 사람이 있고 늦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계상을 안턴 벌을 아가씨 꿀을 떠먹기 전에는 한 2주 전에는 올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숙달을 시켜야 좋습니다. 아가씨 꿀을 떠먹는데 2층 집에서 안 살아보던 벌을 갑자기 합쳐가지고 2층으로 가지고 가서 꿀 뜬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다가 꿀을 갖다 저장해야 되고, 어디가 육아실이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숙달이 안 돼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딸이 시집 잘 가가지고 사위가 돈을 벌어서 2층 집에서 산다. 내가 단층 집에서 살다가 2층 집에 저녁이 화장실 아래만 있다. 2층에서 잠자라고 해서 저녁이 오줌 말에서 내려오려니까 안 다녀보면 어떻게 해요? 헛둥헛둥하고 잠에서 깨면은 어디로 가야 이게 화장실이 하고 방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벌도 마찬가지. 단층에서만 살다가 계상을 올리면은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훈련을 시키면은 아가씨 꿀 들어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은 바로 꿀 들어오기 직전에 올리면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서 벌에 비해서 꿀이 적게 뜰 수가 있어요. 또 왕대가 알을 낳고 또 유충이 되고 봉한 거를 떼고 그때서 계상을 올려주면은 분봉열이 가라앉느냐? 잘 안 가라앉아요. 일단 알 낳고 이 한번 왕대를 해서 분가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잘 안 가라앉아요. 그 전에 계상을 올려줘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중부지방에서 벌을 길러가지고 계상을 통당 다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합쳐서 올려야 돼요. 합쳐서. 저렇게 5통이 있다면은 5통이 다 계상이 올라가주면 좋지만은 아가씨철에 다 계상을 꽉꽉 찬 계상으로 하기가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5개를 3개만 올린다든지 4개만 올린다든지 2개만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통상 여기다 이제 벌이 한 10여 통 놔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쭉 놓으면은 이 중에서 여기가 그래도 좀 강한 게 있다. 그럼 요 강한 거를 우선위로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데 여기다 계상을 올리고 세력이 약하니까 요 놈에 있는 벌을 빼다가 여기다 보태주고 여기다 보태주고 꿀이 들어오고 여건이 좋을 때는 싸먹지 않습니다. 합쳐줘도 금방. 그러면은 요 놈이 벌이 여기다 넣은 것이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나가서 역사하고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때는 요로 들어가요. 그럼 보태주나 마나요. 자기 집이 없어져야지. 그래서 요 통을 다른 데로 옮겨도 되지만은 요렇게 한 절반 정도를 뒤로 빼버려. 이렇게 뒤로. 이만큼 쑥 들어가게. 반 정도. 그러면 나와서 딱 들어가 보려니까 자기 집이 없어졌거든요. 그 자리가. 그렇다고 찾아서 이만큼 쑥 들어가서까지 잘 안 가요. 많이 빼면 뺄수록.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밖이 나갔다 들어갈 때도 요로 간 건 요로 가고, 요로 간 건 요로 가고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자기 집으로 완전히 기억을 한 다음에는 며칠 지난 후에 요 놈을 제자리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럼 요건 이제 세력이 약해지고. 왜 그러면 이 벌이 다시 오면은 여기에 새끼를 많이 넣은 것이 여기 썰렁해져서 석고병 같은 게 찾아와요. 벌의 숫자가 안 맞아서. 그래서 항시 같이 나오고, 요 놈도 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데 걸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대신에 여왕벌이 가면 안 돼요. 여왕벌이 두 마리가 여기 있던 것이 내가 찾다 못 찾아서 여로 갔다. 그럼 한쪽은 사생결단을 나서 싸웁니다. 벌들끼리도 충돌이 나요. 그래서 벌이 갑자기 합쳤는데 많이 죽었다 그러면 여왕벌이 따라갔을 때요. 나도 모르게 잘 본다고 봤는데 어디 숨어서 들어갔다든지 못 봤다든지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상을 올리시면 되겠고, 계상을 올리면은 밑 바닥만 없는 걸 갖다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벌집을 넣어주는데 아래에서 한 두세 장 정도 빼다가 위로 올리고, 아래는 오히려 공간을 줄여주고 위에다가 소초광이나 이런 것을 한 두 장이나 또 많으면은 세 장이나 벌 숫자 봐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대신에 공간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가 떨어져서 특히나 계상을 딱 올렸을 때 외부에서 꿀이 안 들어오면은 석고병이 잘 찾아와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때는 차라리 계상 2층 집 위에다가 비닐계포를 아까 저기 덮은 것보다도 저 빈틈없이 잘 덮어지게 이렇게 덮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벌이 느슨하게 붙지, 벌을 춥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육아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벌이 쪼그러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알갈 면적을 자꾸 넓히 하는데 쪼그러 붙으면 알갈 면적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면은 계상이 어떤 효과를 발휘 못해요. 특히나 저렇게 스티로프 통을 단상을 길르다가 나무 통으로다가 옮기면은 특히나 추위를 타서 더 쪼그러 붙습니다. 나무 통걸 하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벌이 저 정도는 세력이 좋은 편이니까, 착복이 좋은 편이니까 뭐 괜찮을 거로 보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냥 조금 엉성하게 돼 있는 거는 대개 그때 석고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봉장이 벌이 많아서 두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벌이 붙은 채로 아까 봉충, 여왕벌이 없게 봉충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을 한 통에다가 빼서 넣고, 또 딴 통 꺼서 또 빼서 넣고, 한 통에서 한 장씩, 뭐 두 장 뺄 경우도 있지만 대개 두 장 빼면 조금 그 통의 세력이 약해져요. 한 통에서 무조건 벌 붙은 채로 빼서 막 그냥 합쳐도 상관없습니다. 연기만 좀 해서 훈연 합봉을 해서 계속 해놓으면은 서로 싸움을 않고 그냥 동화가 돼요. 그렇게 해서 그놈을 차에다 싣고 가서 하루나 이틀 정도 그쪽에 머무르면은 이 벌들이 어떻게 돼요? 아, 우리는 왕이었구나. 그럼 그 중에 아래에서 부화한 지 3일 미만 된 어린 유충을 가지고 자기들이 왕대를 만듭니다. 이틀 정도만 되면은. 그럼 이제 왕이 없는 걸 알아줘요. 그러면은 무왕을 갖다가 유왕이다 놓으면은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잘 융화돼서 살아요. 그러면 이제 계상을 올릴 때는 그냥 올려도 되지만은 약군이다 합칠 때는 무왕 상태로 해서 넣어주고, 계상을 올리는 거는 그냥 갖다 바로
강해지는 데다가 넣을 때는 서로 싸움을 안 는다. 세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여기다가 다른 데 걸 갖다가 이 통을 계상을 올려갔다면 B봉장, 이게 A봉장이라면 B봉장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보태주고 또 아니면 이놈도 올려갔다면 여기다 보태주고 여기다 보태서 계상을 쪼르륵 올리면 됩니다. 근데 대개 계상은 꿀 뜰 때 계속 이렇게 총총 붙여놓으면은 나중에 꿀 뜨기가 아주 지난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대개 2통 정도 계상 올리고 하나는 비육도 또 2개 올리고 비고 이렇게 해야 꿀 뜰 때 이러기가 편리합니다. 왜 그러면 아래 거를 꿀 뜬다든지 하면은 쭉 붙여놓으면은 작업하기가 꼬부려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양봉가들이 보면은 계상을 하면은 적당히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한 40cm나 이렇게 50cm나 간격을 두고서 벌을 떼든지 아니면 2통 붙여놓고 하나 정도 공간을 두고 벌을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와서 꿀 뜨고 하나 건너서 이쪽에 와서 또 이렇게 벌 털고 이렇게 하면은 계상을 작업하기가 좋죠. 그리고 스티로포 통으로 저렇게 단상을 길렀다 하면은 스티로포 계상을 그냥 그대로 올리는 게 좋아요. 나무로 바꾸지 말고. 그러면은 같은 따뜻한 그 뭐를 알기 때문에 그냥 순조롭게 알이 잘 갑니다. 꿀 들으면은 그냥 쭉쭉 벌이. 그러고서 나중에 지금 4월 초보드는 4월 중순이나 하순에 가서 벌이 어지간히 찼다. 스티로포 통도 이제 더 좁다. 또 아니면 이동하려면 스티로포 통 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때쯤에 나무통으로 바꾸면은 온도도 올라갔고 세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다른 석고병이나 다른 병이 안 걸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자, 요건 이제 뭐 계상 이런 것도 3단위로 올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자, 이렇게 비닐로 개풀을 위에다가 덮어주고 이렇게 위에 계상에 벌을 놓으면은 여왕벌이 올라와서 알을 가려면은 중간에 수평 경항칸을 끼지 말고 그냥 올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벌이 좀 조금 착봉이 안 좋다 하면은 분봉열이 날 것 같으면 미리 계상 빈통만 올려놓는 거예요. 빈통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빡빡하게 커가면서도 공간이 크니까 열이 빠지니까 분봉열이 덜 나요. 그러다가 식구는 늘어나고 그때쯤에 어지간히 되겠다 하면은 그때 이제 소비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또 아니면은 이렇게 첫 번에 다른 데 거 좀 보탠다든지 아니면 제 거에서 이쪽에 육아하던 봉충 소비나 이런 거를 한 3장 정도 넣어놓고 나머지 소초강을 2장 정도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따뜻하게 여기다가 비닐을 덮어주고 여기다가 개포를 덮고 또 밖에다가도 보온덮개를 하나 덮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계상을. 자, 이렇게 이제 3단, 우리나라에서 외국에는 이거 3단, 4단, 5단까지 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1단하고 2단은 육아실, 새끼를 기르는 데로 쓰고 여기다가 격앙판을 끼고 여왕벌은 못 올라가고 1벌만 다니게 해갖고 여기다가 3단, 4단 꿀을 채워서 완전히 봉개가 되면은 그놈을 벌만 털어서 차에다 실어 구워서 창고에다가 넣어놨다가 자기 일손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 열을 35도 정도 열을 줘서 그냥 참은 꿀이 안 나오니까 다시 열을 줘서 봉개를 깎고서 채밀기에다 넣고 꿀을 뜨는 거죠. 이 선진국에서 꿀을 많이 꿀벌을 기르는 농가들은 다 그렇게 떠요. 꿀 소비를 저장했다가. 우리나라는 현장 채밀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때그때 꿀을 뜹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채밀기 한 대, 밀도기 한 대가 1억 넘는 게 있어요. 1억 2천. 막 이렇게. 근데 그 밀도기가 얼마나냐. 여기서 저 문 입구까지 갑니다. 길이가. 여기서 탁 해서 올려놓으면 지가 가서 움직여가며 그게 100% 봉개를 해놓으니까 거의 완전 봉개가 되니까 사람이 이거 깍집이 돼요. 그래서 세차장에 가면은 세차기 털이 이렇게 아래로 있다가 팽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쓰잖아요. 옆으로. 서서 이렇게 탁 이렇게 훑잖아요. 이렇게 해서 소비 고기 끄트머리 봉개한 것을
쇠줄 같은 게 막 이렇게 깎아지는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기계가 방앗간에 가면은 벽을 누는 거 있죠. 이렇게 움직이면 차차차차 이렇게, 예? 움직여서 돌만 이제 골라내는 거. 이렇게 기계가 톱날이 이렇게 해서 깎아져서 겉만 깎아지게 이렇게 해갖고 뜨는 타입 두 가지야. 그렇게 해갖고 저쪽에 가서 또 그 채밀기가 이렇게 둥그런 게 큰 게 있어요. 그럼 한 번에 120장 정도 들어갑니다. 뭐 90장, 120장, 뭐 크기 따랐을 때.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못하는 거 한참 돌아서 다 빠지면 밑으로 꿀이 막 저 통이로 해서 호수로 가고 저쪽에서 또 탁 하고 거기서 통에 담아져서 내려오면은 갔다 그놈 싣고 가서 다시 이렇게 꿀뜬 2층에다가 3층, 4층 올리고 또 갔다가 보관했다. 이런 식으로 애국은 하고 있어요. 자, 분봉열 방지인데 가급적이면은 시원하게 그늘지게 관리한다든지 실제로 프로그램 아무것도 이제 알벌통이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왕벌은 무조건 왜 이렇게 강의를 잘 묻은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여왕벌을 1년만 쓰고 교체를 해야 분봉열이 적습니다. 늙을수록 저 분봉열이 잘 나요. 그래서 또 좋은 인자를 가진 거라든지 또 격리했다가 아가씨 꿀 때 이제 요거는 단상 같은 거 가지고 꿀을 뜨면은요 막 이 봄 되면은 번식 시기가 좋아가지고 알이 저렇게 저 상단까지 다 차오고 나면은 꿀 채울 창고가 없어요. 그럼 꿀을 벌만 길렀지 뭐 화초벌 기르는 거 아니에요. 꿀을 떠먹게 하는데 공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왕을 왕농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알을 못 가게. 그렇게 했다가 한 일주일이나 많으면 한 열흘 정도 가두면은 그동안 한 2장 정도 못 가면은 그때 왕농에다가 아가씨 직전에 풀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4월 달에 요새 이제 이충을 해서 왕대를 만들어서 왕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5월 달에 아가씨 전에 신왕을 만들어 놓으면 신왕이 똑같은 벌이라도 일을 더 잘합니다. 쉽게 해서 아들 장가들였더니 집에서는 일 안 탄 놈이 저희 마누라랑 새끼들하고 살라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와 마찬가지. 신앙을 하면은 확실히 꿀을 잘하고 분봉열이 적게 납니다. 근데 4월 달에는 이상하게 다른 애 같은 거 1년 중에 여왕벌을 교체하면은 공격을 잘해요. 왜? 여왕벌이 1년 묵은 여왕벌이라도 어떻게 돼요? 한참 알을 잘 가는 걸 왜 우리 여왕을 죽였느냐. 예? 이러다 보니까 되게 공격을 잘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 100통이다 50통이다 할 때 일부 한 줄만 갈고 일부 안 가르면은 공격을 잘해요. 그래서 100통이면 100통을 싹 갈아버려요. 예? 50통이면 50통 다 가르면은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여왕벌은 2매씩 빼서 딴 데로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봉을 시키면 되겠어요. 또 아니면은 여왕벌이 이제 분봉열이 나면은 몸이 배짝 줄어가지고 다시 알을 안 실어요. 자꾸 분봉만 나가려고 알을 안 낳아요. 그러니까 아가씨 지금서부터 아가씨 애역봉, 아가씨 꿀을 물어오는 번식을 지금 한참 해야 하는데 벌이 분봉열이 지금쯤 났다. 벌이 잘 길러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가씨 꿀 물어올 벌을 알을 안 낳으면은 좋았던 게 지금 엊그제 진로그룹 회장이 외국 가서 죽었던데 망해가지고 예? 한때는 좋았지만은 쉽게 해서 나중에 가서 몰라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봄에 좋아 잘 길러놓은 벌이 아가씨 애역봉을 3월 말서부터 4월 한 15일 사이에 이때 많이 길러야 하는데 이때 분봉열 나서 왕이 쉬고 있으면은 나중에 가서는 그 벌이 값어치가 없는 벌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봉열이 아주 그 관리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왕을 차라리 2매 정도를 그 벌에서 같이 빼버려. 쉽게 해서 저 벌이 아까 제일 첫 통이 좋아서 분봉열이 났다. 왕이 몸을 줄이고 알도 안 간다. 그러면 거기서 한 2장이나 3장을 빼버려 같이. 예? 벌 붙은 채로. 그리고 왕을 거기다 갖다 가둬놔요. 딴 통이다 옮겨놔. 옆에 아무데나.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왕이니까 공격을 않고 세력이 확 약해졌거든요. 예? 군사가 다 잃고 이제 2매나 3매밖에 안 돼. 그럼 이제 여기서 왕이 다시 몸을 불려서 알을 갑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차라리 그쪽에 있는 벌을 갖다가 자꾸 이쪽에다 보조를 합군을 해줘가면서 오히려 여왕벌을 알을 최대한도로 또 가게 시키는 거예요. 새로 벌을 기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산란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상을 올릴 때 주의할 점은 위아래를 비슷하게 맞추는 방법과 또 공습이나 소초강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소비가 없으니까 계상을 올린다면은 어떻게 해요? 다 소초강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소초강을 넣으면은 식량이 있어야 소초를 잘 짓습니다. 외부에서 꿀이 들어야만이 잘 짓고, 그러니까 뻔나무가 앞으로 펴서 꿀이 잘 들어오면 그냥 놔둬도 되고, 안 되면은 밥을 줘야만이 적절하게 소초도 짓고, 또 아니면은 여왕벌이 알도 갖고 육아도 합니다. 자, 소초를 질 때는 여왕벌이 없는 데서는 잘 안 지어요. 왜? 알을 갈지 묻으니까. 그러니까 소초를 지려면은 수평 격앙권을 끼지 마셔야 돼. 수평 격앙권을 낀다면은 소초를 어디서 지어야 하느냐? 2층 계상에서 짓는 게 아니라 단상에서 지어야 돼. 왕 있는 데다가. 그러면 그놈을 또 알간 데다가 다시 2층으로 빼 올려야 하니까 얼마나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벌 숫자에 맞게 올리되 약간 착봉을 약하게 할 것. 요거는 처음에 계상을 올리면은 뭐 이 단상선은 강하게 길렀지만은 계상을 올리면은 너무 강하면 분봉열이 나요. 조금 약하게 하고 위에만 보온을 잘 해주면은 지가 힘이 되면은 알을 가고 2층에다 놓은 게 안 되면은 쪼그러들어서 밑에 새끼 있는 것을 기르고 옆에 새끼 있는 것을 보온해서 기르고 힘들면은 늘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 더 무리하게 증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아니면은 식량판이 많이 있다 하면은 계상에 한쪽 가에다가는 미리 식량판을 대주면은 그게 보온판 역할도 하고 또 쉽게 해서 식량 창고로 다 활용하니까 벌들이 마음이 후두덕에 알 가는데 지장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왕벌이 2층에 와서 알을 낳으려면은 한 장, 두 장만 올려가지고는 여왕벌이 잘 안 올라와요. 불안해서. 적어도 소초강이 됐든 유충소비가 됐든 봉축성회가 됐든 한 3매 정도 벌이 붙어져 가며 되면은 그때서부터 여왕벌이 올라왔다 알 갔다가 내려갔다 알 갔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대개 계상을 올렸을 때 벌이 몸뚱이가 좀 살찌게 한다든지 크게 한다든지 느슨하게 붙을수록이 산란 육아 면적이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밥을 조금씩 주는 게 좋습니다. 꿀이 안 들어올 때는. 오늘처럼 오늘 같은 날 계상을 올렸다. 그러면은 그냥 밥도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소초강을 넣어야 잘 안 지어요. 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식량을 조금씩 자극 사양을 시키라. 조금씩 주는 걸 자극을 준다 해서 자극 사양을 시키는 겁니다. 꿀 두르는 것처럼. 예. 그리고 또 계상을 올릴 때는 분봉열이 되게 나는 시기다 보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왕대를 다는지 안 다는지 보셔야 돼요. 그게 일이 상당히 일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왕대 달아서 여물어가지고 휙 하고 도망가버려. 나 없는 사이에. 그럼 벌 여태 길러놓은 게 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계상을 올리고 나서는 항시 내검을 해야 합니다. 뭐 다단계상이라는 것은 뭐 계상 위에 3단, 4단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중부에서 3단, 4단 어렵고 일상이왕이라고 해서 한 통에 왕을 2마리 가지고 기른 벌은 3단까지 가능합니다. 3단 이상도. 그러나 그냥 단상 가지고는 계상 채우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남쪽에서 벌을 일찍 기르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세력이 좋은 사람들 아니면 중부권에서 요새 일상이왕을 해서 삼상을 해서 꿀을 잘 뜨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업농가들이 보통 평년작이다 하면은 아가씨 꿀을
계산 가지고는 2말 정도가 뜨고, 그렇지만 1말 반 내지 2말 정도 뜨고, 3단 계상을 하면은 4말 정도 뜹니다. 4말. 그럼 쉽게 얘기해서 50통만 해도 15드람을 뜨고, 100통을 하면은 30드람 정도를 뜰 수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벌은 뭐 약군 10통보다 강군 1통이 낫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벌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꿀 들어오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벌 배우셔서 꿀 들어오는 걸 보면 알지만은, 저도 벌 배우기 전에 꿀을 도람으로 뜬다. 이거 무슨 놈 도람을 떠. 설탕물이나 주니까 도람을. 그게 아니에요. 벌이 한 통에 1대 이상 물어와요, 하루에. 하루에 1대. 그럼 100통이면 1두라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100대, 120대 정도 되지만 1두라무 이상 됩니다. 이틀이면은 벌이 세대기 좋으면은 단상 저런 거 꽉 차요. 예? 그러면은 2대 내지 3대 나옵니다. 2대 반. 예? 저 통은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자, 뭐, 4단이면은 4말도 가능한데, 이 단수가 올라갈수록 수분이 농도가 좋습니다. 내가 소매를 하려면은 단수를 3단, 4단. 근데 사실은 여기서 4단. 근데 3단, 4단은 이동할 때 상당히 무거워서 어려워요. 거기다 그날 꿀이나 잘 들어왔다. 채미라고 났는데, 그러면 뭐, 그건 진짜 실컷 내리는데 보통 어렵지 않아요. 애국은 그래서 집게차를 합니다. 애국은 아예, 이렇게 틀을 짜놔요. 쇠로다가. 예? 틀을 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볼을 한 줄에 보통 4개 아니면 5개 정도 들어갑니다. 저 화물차에. 여기다 이제 4통 정도, 5통 딱 거기 올려갈 수 있는 데다가 옆에다 이렇게 또 고리가 있어갖고 줄을 이렇게 해서 고리를 해서 매서 크레인 차가 딱 한 줄씩 딱딱 붙여서 심는 거예요. 한 줄씩. 예? 요놈 갖다가 저기 가서 놓고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또 들어서 이쪽에다 놓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그냥 놓고서 또 꿀 뜨고서 이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우리는 뭐 장소가 좁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갖다 옮겨놓고 또 싣고 가고 이렇게 하죠. 요새 뭐 3단을 하는 사람들은 들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니아까를 벌통 옆에 그 손잡는데 띠돌이다가 딱 끼워서 니아까로 탁 재고서 굴려가는데, 여기다가 차를 바퀴를 약간 땅을 파고 약간 낮춰가지고 거기다가 이 HBM이나 또 아니면은 강목 단단한 걸 놓고 주로 자기들 텐트에서 사용하던 그 합판 2장 정도는 갖고 다니는 게 3력짜리 이놈을 딱 깔고서 거기를 끌고 올라가서 차까지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되게 3단을 싣고 내립니다. 되게 수분이 뭐 계상에서 20%다. 그러면은 3단은 19%, 4단은 18% 정도 이렇게 수분이 올라갈수록 좀, 왜? 벌이 처음에는 물고 와서 가까운 데다 우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저녁이면은 계속 이 혀로다가 꿀을 먹었다 뱉었다 해가면서 요 혀 끝에 묶고 있어 여기서 부채질을 날개를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바람으로 꿀을 말리는 거예요. 물꿀을 한 50% 되는 거를 날려가지고 저장해서 또 올리고 저장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농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일상이왕은 한 통에 뭐 이거는 좀 뭐 전문가들 수준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사실은 맞지는 않는 얘기인데 나중에 참고를 알았다가, 벌은 한 번 한쪽 출입구가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 해서 다 다니는 게 아니고, 이 보면은 좁혀놓으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다니던 게 습성이 됩니다. 그럼 벌을 다른 데 건을 갖다가 이쪽으로 하는데 일상이왕을 해서 가운데 딱 맞고 이쪽으로 다니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벌이 나왔다가 자꾸 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가을에 벌을 이쪽으로 들어갈 통을 미리 훈련을 그렇게 시켜야 돼요. 반대편으로. 그렇게 해서 요 놈을 갖다가 합치면은 자연스럽게 요 놈은 요쪽으로 다니고 요 놈은 요쪽으로 다니고 중간에 합판을 꽂아가지고 왕래를 묻게 하고, 또 봄벌 길를 때도 어떻게 돼요? 그냥
4단, 한 4m 정도가 산란이 딱 나가면은 벌써 계상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8매 안 해요. 양쪽이 3매씩이니까. 금방 내 계상을 올립니다. 근데 계상도 가운데가 합판을 딱 올려서 왕이나 일벌들이 왔다 갔다 무더게 별도의 통입니다. 한 통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2층까지는 기르고 그 다음에는 수평경왕판을 끼우고 그 위에서부터는 세 번째 통서부터는 서로 왕 내에도 왕을 공격을 안 해요. 이렇게 했다가 아가씨 꿀 뜰 때쯤 되면은 왕을 하나를 제거하든지 빼서 분봉을 시키고 나머지 합판이나 이런 걸 다 빼서 합쳐버리면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건 싸움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일상이왕을 하면은 3단까지도 가능을 하다. 중부권에서도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대개 꿀 뜨고 나서는 3단을 하면은 대개 이제 이 아래를 육아실, 2층, 3층을 저밀실로 쓰는데 꿀을 첫 번에 물고 와서는 2층에 계상에 저장하는 거와 3층에 저장하는 거는 물고 올라가는 시간적인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벌들이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우선 2층에다 올리기 때문에 꿀을 떠서 3층 거를 우선 뜨는데 뜨고 나서 그 다음에 2층 거를 계상을 위로 올리고 빈 소비, 꿀뜬 소비를 갖다가 2층에다 올려놓아야 가깝게 물어다가 저장하기가 수월하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갑니다. 예? 예. 가까운 데다가 저장하게 2층 계상 자리에다가 꿀뜬 거는 갖다 넣어놓으라. 들고서 그 아래에다 껴놓고. 또 3단이나 또 가상이나 이렇게 벌이 많이 담아가지면은 숫자는 많아서 꿀은 많이 뜰 수 있는데 자칫 하나는 이동하다가 열받아서 죽습니다. 열받아서 죽는 거는 언제 죽느냐? 대개는 벌을 실을 때 죽고 내릴 때 죽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나머지 잡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미리 준비해서 미리 낮이 내 봉구차에다 실어 놓는다든지 전업 농가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다가 벌을 싣고 딱 붙들어 매자마자 바로 출발시킵니다. 왜? 그래야 차에 막 가면서 바람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시원은 아무리 더울 때라도 찬바람이 계속 벌통 사이로 들어오기 때문에 열받아서 죽질 않는데 차가 달릴 때는 차가 가만히 정차하고 오래 서면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못 나가니까 막 발광을 하고 발광을 하기 시작해서 열이 나면은 짜증스러우니까 더 막 발광을 해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 장거리 벌을 이동할 때 우리나라도 옛날에 60년대, 50년대 벌을 가지고 북한으로 이동을 한다. 만주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에. 만주까지 간다. 그러면 역전해서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쉬었다 갔다. 그때는 모든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중국도 지금도 장거리 이동할 때는 출입구를 열어버립니다. 아예. 그러면 이제 거기 서 있는 동안에 가서 꿀도 물어오고 가서 화분도 달고 오고. 그러나 간 다음에 차가 떠나면은 나머지는 나고자서 못 오고 죽어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삶아서 죽지는 않아요. 열받아서 죽지는 않는데 맞고서 가면은 잘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신속하게 싣고 내리고 그래서 되게 열받아서 죽을 때는 이렇게 손을 넣어보면은 벌통 사이에서 후끈후끈 합니다. 그래서 60도 이상의 열이 올라서 그 벌지 밀라비로 된 봉충 소비나 이런 게 막 녹아버려. 특히 저밀실 같은 데가 다 녹아서 못 쓰게 되고 있는 봉충까지 싹 죽어버려. 거의 열받아 죽으면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가다가 그 단 냄새가 그 벌 냄새가 팍팍 나고 오래 찍어서 정차할 때는 언제든지 기사가 졸리다 그러더라도 오래 쓰지 못하도록 내가라도 밖에 서 있다가 조금 있다 가자고 이렇게 연락이 시작하면 가자 그래야 돼. 그리고 특히나 전방에 다녀보면은 아무리 일찍 밤중에 가도 열어주지 않아요. 군인들이. GOP 지역 갈 때는. 그래서 아침에 새벽 5시나 5시 반 자기네 그 출입 시간이 돼야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저 경상도에서 또 올라온다. 충청도에서 간다고는
미리 가지 말고 그 시간에 맞춰서 싣고서 차가 서서히 가서 그 들어갈 시간쯤에 도착해서 조금 이따 들어가야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강원도 쌀이 보러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이제 보안부대나 헌병부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안부대에서 허가해줘야, 사단에서 해줘야 들어가는데, 요 사람들이 옛날 곤주가 있어갖고 사전에 찾아와서 뭔가 인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뭔가 해주었을 때는 그냥 잘 와서 연락하면은 통과를 시키는데, 딱 그런 걸 않고 사단에서 패스만 냈다. 그 연대 보안 반장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야, 초소 있는 애들 보고 통과시키지 마. 딱 한마디만 하면은, 예, 지금 회의 중입니다. 회의 중. 바꿔주지도 않아요. 계속 회의 중인데 이게 어디 뭐 하소연해도 환장합니다. 조금 있으면 끝날라. 조금 있으면 무슨 고의적으로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한두 통이 아니에요. 벌 죽인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때 내가 담임에 터득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원도 가면은 시원한 냇갈물이 내려갑니다. 8월 달이라도. 그러면은 종업원 시켜서 그 물을 길어오게 해요. 그래서 차에서 손 넣어서 후끈후끈 막 열이 나면은 위에서 물을 한 너댓 말, 서너 말 갖다 막 주룩주룩 붑니다. 그럼 이제 찬물이 쫙 내려가면서 열을 식혀버려요. 그러면 안 죽습니다. 그럼 또 한 30분이고 40분이 있으면 또 열이 나, 다시. 그럼 또 물 갖다 붓고. 이렇게 가면 내릴 때 또 신속하게 내리고 얼른 출입구를 따주고. 출입구도 또 늦게 따면은 통당 벌려놓으면은 열받아 죽지는 않지만은 그 통 안에서 막 나가려고 세력이 좋은 거는 그러다가 죽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얼른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열받으면은 막 벌이 나오자마자 일부 겨서 죽어요. 벌써 표시가 나요. 벌이 새까마지고. 예. 특히나 제주도에서 벌 싣고 나올 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여객선에다 실으면 한정된 시간에 딱 싣고 와서 아침에 도착하니까, 아침에 헌어졌는데 벌들은 막 나가려고 하고, 또 아니면 옛날에 화물선에 되면 단불이 아니라 해서 단불이 그 안에다가 속에다가 뭐 1000통, 2000통 막 싣고 오는 거예요. 장떡. 그러니까 이제 농가들이 너무 벌을 많이 실으면은 실는데 시간이 걸리고 푸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많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독배를 대절합니다. 몇 사람들이 딱 어울려서 한 5사람이나 이제 몇 사람 딱 얼마만 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 다녔어요. 자, 노제마병인데 역봉이 걸리는 건데 되게 벌이 꿀물로 올 수 있는 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잡고 가슴을 잡고 여기 가슴을 잡고 잡아당기고 여기 밴데 여기에 위가 찌다랗게 지렁이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유백색을 띠면은 노제마병이 걸린 겁니다. 요거는 뻔나무 꽃 필 때서부터 아가씨철에만 주로 와요. 온도가 딱 그때쯤에. 그러고서 방꽃 피면은 제절도 낫고 추울 때 안 걸리고. 그리고 약을 안 해도 제절도 낫습니다. 자, 냉하고 습한 데다 벌을 놓을 때, 이런 때 잘 걸리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논바닥에다 논다든지 음지에 논다든지 환기가 안 되는 데 논다든지 이런 때 잘 걸려요. 자, 이런 때는 뭐 이런 약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스프링처럼 즐겨서 되게 온도가 육아 온도인 31도, 35도보다 조금 낮은 온도를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벌을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이동할 때 출입구를 너무 열고 소문 환기창이라서 그걸 많이 열고 가면은 이 노제마병이 걸리는 확률이 높습니다. 출입구를 너무 많이 열어놔도. 아니면 따뜻하게 보온 덮개를 좀 덮어주는 게 좋아요. 뭐 요거는 나중에 약을, 근데 꿀 들어올 때 딱 걸리면 아주 진퇴양난이야. 꿀 들어올 때는 약을 쓰지 못하게 돼 있고 또 써도 안 되고 꿀에 오염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예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을 해서 싱그러우면 요새 노제마병에 대한 약을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벌을 강하게 착봉을 한다든지 또 이동해 가서 이동할 때 너무 춥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좀 따뜻하게 덮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벌이 병이 없어요. 어느 사람은 자 경상도 구미 가는데 구미 금우산 밑에
그 저수지가 큰 게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싹 내려가는 옆이 논바닥에 놓을 데가 없으니까 놓는 거예요. 아, 조합장, 내버려. 항시 여기만 오면 노제마가 없다가 생기는데 좀 와서 진 다음에 왜 그런지 좀 원인 좀 해봐. 그 여기다 놓으니까 걸릴 수밖에 없다. 왜? 그 금우산에 있는 저수지 산 위에 있는 찬물이 내려와 가면서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또랑 옆에 그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이 배들어서 논바닥이가 습기가 많고 습기가 많으니까 냉하고 습하고 저녁에 이러니까 이거는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라. 내가 이제 처방을 해주는 게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다른 데로 가니까 안 오고 또 요새 이제 양봉가들이 이제 소문을 막 분봉열이 안 난다 해서 이렇게 막 한 2cm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벌통 파는 사람들. 그건 자기 좋은 장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분봉열이 안 난다. 왜? 이만큼 높게 해서 확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찬바람이 훅훅 들어오니까 35도 정도의 유가를 올리기가 어려워져요. 올려지니까 거기다가 중요한 왕대를 만듭니까? 안 만들죠. 왕대가 제대로 안 생기는데. 그렇게 분봉열이 안 나는 좋은 점만 있지만은 그러나 아가씨 꿀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새끼를 죽이고 꿀만 물어보니까 안 해요. 새끼를 기르는 것이 육아를 하는 것이 벌에 꿀 물어오는 것보다 본능입니다. 우선 본능. 그럼 어떻게 돼요? 꿀 물러갈 벌들이 그 소비 밑에 출입구가 많이 열려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그 밑에 벌이 주렁주렁 붙어서 아까 수풀 밑에 벌이 장뜩 달라붙듯이 그렇게 해서 그 온도를 35도를 유지하니까 꿀 물러갈 벌들이 그 쉽게 해서 보온 역할을 쉽게 해서 보온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꿀이 덜 들어오는 겁니다. 예? 벌 숫자. 그런데다가 그렇게 하면은 온도가 31도 노제마병이 잘 걸린다고 했는데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병이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구가 너무 높은 거라든지 많이 열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차도 이렇게 벌통을 실을 때 환기창이 옆으로 가게 직접 뭐 군용이로 두른다든지 이러는 것이 안 좋습니다. 특히나 출입구를 왕창 열고 요새 앞에다가 이 플라스틱 환기창, 소문 환기창이라서 대주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찬 공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내부에 자꾸 그 온도를 내리는 역할을 해서 노제마가 잘 걸려. 이동하고 나서 1차에 아가씨 곳 보러 가서 여기서 중부에서 벌 잘 길렀는데 남쪽에 가면 노제마가 걸리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동할 때 출입구를 너무 많이 열고 가는 거는 삶아 죽는 거 한 가지만 방어가 되지 나머지는 더 안 좋은 게 더 올 수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발병하면은 남쪽에 가서 따뜻하게 좀 덮어주라. 또 약도 주야 같지만. 자, 이렇게 뭐 노노스나 푸미딜비를 이렇게 이제 섞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 채밀은 뭐 아가씨 꿀이 주기 때문에 잘 나면은 2일 만이 3일 만이 뜹니다. 봉개를 시켜서 뜰려면은 4일만 되면 무조건 봉개예요. 하루 만에 봉개가 팍 들어가요. 봉개를 할 때는 저밀방 양 갓부터 합니다. 갓부터 해가면 쫙 키우는데 이 하루 쌍관에 쫙쫙 많아져요. 뭐 그 여러 날 걸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습도가 적은 가물 때 또 꿀이 더워서 잘 분비할 때가 농도가 좋아요. 꽃에서 한마디로 수분 증발이 어느 정도 된 것을 벌들이 물어오면은 이런 벌이 수분이 21%짜리도 있어요. 그날 오후 채미를 해도 21%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온다든지 기온이 차다든지 하면은 수분이 많아서 꿀을 뜨면 막 30% 넘는 꿀도 있습니다. 이 꿀로서 값어치도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 농도를 좋게 떠서 소매를 해서 소비자를 한번 잡으면 놓치지 않도록. 왜? 가서 농축기라는 기계에다 거쳐서 농축을 하면은 그때 40도 조금 넘는 온도를 열을 주면 꿀이 막 끓어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계속 끓어가면 어떻게 돼요? 향도 날아간다. 향도 같이 뽑아서 버린다. 그래서 꿀맛이 적고 또 효소가 죽습니다. 열 처리를 하면. 그러면 효소가 살아요. 요새 효소가 건강식품으로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꿀도
애국에서 봉개꿀을 뜬 사람들은 농축이라는 이런 과정은 안 거칩니다. 그냥 열만 줘가지고 찌꺼기만 걸르는 거예요. 이건 효소가 살아있어요. 근데 농축을 묽은 꿀 가지고 농축을 하면은 효소가 죽어버려서 값어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다 아가씨꽃은 채성기가 꽃이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왕창 만개가 돼서 펴서 딱 일주일 되었나 하면 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초보자들은 언제 이동을 잡아야 하려나, 내가 이제 전업농가로 변해서 이동을 해야겠다 하면은 언제든지 달력에다 기록을 해놓든지 휴대폰에다 기록을 해놓든지, 아, 며칠 날 여기 시흥 지역이 만개가 됐다.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늦은 뒤 저 파주나 문산이나 강원도 철원으로 이사했다 하면은 기록을 해놔야 돼. 그래서 딱 일주일 되는 날 저녁에 짐 싸서 가야 합니다. 더 하루 더 보다 보면은 한나절은 공쳐요. 하루에 100통 가지고 2도나무 꿀을 물어온다 하는데 한나절 공치면 한두 나무는 그냥 물거품이 돼서 날짜 하루 잘못 잡은 거로 손해를 보는 경우야. 그래서 언제든지 아가시아는 일주일만 보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미로는 꿀이 잘 나는 데가 좋은 미로이고 온도가 2도, 3도에 따라서 울고 웃어요. 2, 3도가 아가씨 꽃 필 때 평균 기온이라면 2, 3도가 높아지면 꿀이 쏟아지고 2, 3도가 떨어지면 아주 꿀이 흉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양봉가가 아닌 사람들은, 야, 우리 아가씨 꿀 꼈는데 허연히 꿀 잘 나갔네. 꿀 잘 따니. 이거 아니에요. 꽃을 피면 또 이렇게 이제 우리처럼 전문가들은 꽃을 봐도 알고 냄새를 맡아봐도 돼. 꿀이 잘 날 때 꿀 냄새가 많이 나고 또 꿀이 잘 날 때 꽃이 윤기가 납니다.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번질번질하고 윤기가 나잖아요. 혈액순환이 좋고. 꽃이 잘 날 때 꽃이 윤기가 바래요. 멀리서 봐도 반짝반짝하고, 그러고 꽃이 티미하게 나무, 다른 나무에 나무 바람이 휘날려서 뒤로 허역허역한 건지 꽃이 핀 건지, 아가씨 꽃이 언제 폈었어? 정말 나 핀 것도 잘 몰랐는데 이런 애는 꿀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기온이 한 16도씩 이렇게 올라가면 팡팡 꿀 냄새가 나가면 산책하러 갔다. 꿀 냄새가 팡팡 나면은 그 다음날 꿀이 잘 들어요. 그리고 이제 26도씨 정도일 때가 제일 잘 납니다. 아가시아가. 6도, 7도 다 잘 나는데 29도, 30도면 더 잘 나갔네 하는데 대신에 꽃이 팍 사그러져 버려요. 빨리. 일주일 갈게 5일, 6일이 끝나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왜? 이 꽃은 자기가 볼장을 다 보면은 꿀을 분비를 안 씁니다. 왜요? 화분교배가 일단 되면은 안 난다. 이게. 그래서 너무 더운 것도 안 좋고 26도, 요 정도, 7도, 요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온도를 조금이라도 아가씨 꽃 필 때 보통 25도, 4도, 6도 이렇게 되는데 서북풍을 막아주는 산이 하나 딱 있으면은 온도가 0.5도나 1도 정도 더 올라가요. 그럼 그게 동남쪽에 밀원이 있는 쪽이가 똑같은 산 하나를 두고 그 넘어 있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이 시흥보다는 조금 내륙인 이천이나 여주나 천안이나 평택이나 조금 해안가보다는 안쪽이가 꿀이 잘 납니다. 이 시흥 서쪽으로 저쪽 대부도 이런 데 가면은 덜 나요. 강화도나. 같은 밀원이라도. 토질이 모래가 많은 것도 덜 난다든지. 그래서 무조건 일기예보를 들어서 온도가 제일 밀접하다. 습도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만은 제가 양봉을 해보니까 온도가. 그래서 이제 이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팬현상이라고 해서 동풍서 불어서 서쪽으로 내려오면 서쪽인 꿀이 쏟아지고 대신에 서북풍이 불어서 이게 넘어가서 태백산으로서 저 울진이나 삼척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쪽이 꿀이 쏟아집니다. 잘 나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그리고 고정양봉은 높은 산이 있으면은 화기가 한 이틀만 더 간다.
일주일 갈 게 9일 간다, 10일 간다 하면 어떻게 해요? 꿀을 한 번 더 뜰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꿀을 더 많이 뜰 수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수령도 10 내지 25년 정도 된 나무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죠. 대개 22도 미만 되면 꿀이 잘 안 납니다. 예? 또 나도 수분이 많아요. 또 수분이 많은 꿀이 들어오면은 노제맛병이 꼭 찾아와요. 그 수분이 많으면은 제가 해보면은 그래서 특히나 이 태안군 이런데 하간포 그 전에 유조선 그 기름 유출한 데 있잖아요. 거기가 하간포인데 거기 가면은 해안가에 6월 초에 꽃이 펴요. 다른 데 다 졌는데 오히려 전방보다도 더 늦습니다. 그럼 양봉가가 처음 거기를 답사해서 가잖아요. 눈이 휘둥그러져. 야, 이런 별천지가 있어. 야, 가서 벌 쌓아줘. 매년 거기 가면은 한마디로 하트로 치면은 황군형만 파는데요. 싣고 가서 기다려보면은 계속 물꿀만 들어오고 자고 나면은 꿀이 없고 자고 나면 수분 증발만 하고 없고 가서 1년 쏟고 2년 쏟고 그 다음에 안 오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대타로 오고 또 1년 2년 하고 쏟고 또 다른 사람이 대타 계속 그러는데 예? 그래서 내가 글로 써서 이런 데 가지 말아라. 비용만 나고 예? 여기 가보면 그렇습니다. 하간포도 마찬가지 신두리가 고엽히고 또 강화도 화도 쪽에도 마찬가지야. 그쪽에도 기온이 높아지. 그러니까 그런 데가 기온이 요새는 일기예보가 좋으니까 어느 지역 몇 도 올라가느냐 그런 데가 25도 6도 올라간다 하면 한번 가볼 필요성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갈 필요가 없고 특히나 늦은 지역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밀어는 적고 벌은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볼 거를 5일 정도만 꿀을 분비하고 나머지 1, 2일은 분비를 안 해요. 왜? 이미 벌들이 너무 많으니까 꽃에 비해서 벌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막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면은 수정이 이미 일찍 끝나버려. 일찍 끝나면 꿀을 분비를 안 해. 그럼 꽃은 허옇게 남았는데 가분들 별 볼 일이 없다 이게. 오히려 밀어는 찍더라도 벌이 없는데 그래서 항시 전업농가로 변신을 하면은 아가씨 꽃에 가서 벌이 얼마나 노는지 이것을 경험상으로 내가 자꾸 배워놓아야 돼. 익혀놓아야 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아 오래 보니까 벌이 진짜 뭐 벌 소리가 듣기 어렵더라. 근데 벌 나무 밑에 가서 맹맹맹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면은 벌이 많은 겁니다. 2012년도에 꿀이 잘 날 때는 정말 꽃 같은 밀원이라도 꽃수가 많은 해가 있어요. 영양이 풍부해가지고 쉽게 해서 같은 나무에 꽃수가 30%가 늦다. 그럼 30%의 밀원이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애는 꽃은 다 졌는데 꽃은 누러졌는데 예년 같으면 꿀 두르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도 꿀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씩은 그냥 가위로 또 떴어요. 나도 서울에 앉은 자리에서 4번을 처음 떠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그때 이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때는. 꿀이 안 나는 지역은 뭐 제주도, 아까 해안가 또 이런 데 아주 악주권인 데는 꽃은 폈는데 씨방이 쉽게 해서 꿀샘이 없는 꽃이 많습니다. 태백이나 하간포나 신두리도 마찬가지요. 이런 데는 꽃은 있는데 속에 꿀샘이 없어요. 한마디로 기형꽃입니다. 기형꽃.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갑자기 일기예보가 더워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꽃이 우짜랍니다. 우짜라면은 꿀은 들어있는데 꽃이 단단해요. 꽃이 단단하면 아가씨 꽃이 화방이 깊기 때문에 벌이 그냥 혀를 쭉 넣으면은 꿀샘까지 탁 닿는 게 아니라 이 머리를 이렇게 허яб니다. 이렇게 쭉 주댕이를 뽑아가지고 이 혀를 최대한 뽑아야 닿는데 이 아가씨 꽃잎이 단단하면은 이게 잘 멀어지는 이게 조금 약간 어떤 유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때는 자꾸 이동하지 말고 꽃이 시들 때까지 좀 기다려서 후반부가 돼야 꿀이 잘 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부지런해서 아이고 여기 갔더니 꿀이 안 나. 또 옮겨갑니다. 또 거기 가서도 안 되니까 저기 폈다고 해서 또 옮겨. 계속 그렇게 해서 꿀을 완전히 못 드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몰라가지고 약삭빠르게 빨리 다른 데 가서 뗀다고 하는데
내내 기후가 이상기후가 와서 꽃이 빨리 필 때는 전국이 동시에 똑같이 이상기후가 오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도가 꽃이 일찍 폈다면 경기도도 일찍 피고 여기 것도 안 나고 거기 것도 안 나고 후반부가 돼야 꿀이 잘 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벌에 비해서 밀원이 적은 지역도 꿀이 안 나고 되게 초하보다는 중물, 후물이 잘 납니다. 또 철원이나 봉화 같은 데 끝물이 잘 안 나서 왔다가 허탕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봄철 관리, 아가씨꿀을 어떻게 보면 잘 뜨고 어느 지역이 잘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데 대해서 공부했는데 혹시